네, 그럼 지금부터 제60회 대전 창업포럼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행사를 주관한 기관이죠.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관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 텐데요. 김정수 센터장님을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저희가 벌써 60회가 됐네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4년 10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2021년 4월이니까 몇 년이지? 한 5년, 6년 동안 1년에 10회 이상 그렇게 이제 이 포럼을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 60회가 됐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환갑인데 뭐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제를 스타트업 파크로 저희가 잡았고요. 스타트업 파크에 대해서 뭐 운영이라든지 뭐 이 내용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 운영하는 스타트업하고 여기에 도움을 주신 엑셀러레이터들하고 이렇게 이제 논의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트업 파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이제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고, 첫 번째는 인천에서 스타트업 파크를 수주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전에서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전은 재수를 하고 스타트업 파크를 유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 지난해 9월에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 선정이 돼서 여러분이 계신 이 공간은 이 선정이 되기 전에 준비가 됐고, 지금 뒤에서 설명드린 이제 앵커 공간을 만들면서 파크를 완성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 시작하기 전에 이게 뭐 우리끼리 칭찬한 것 같긴 하지만 2년 동안 여기 유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고생을 한 우리 직원들한테 박수를 한번 치고 가면 어떨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를 설계를 하면서 가장 이 관점을 뒀던 게 뭐냐면, 대전에 대전형 실리콘밸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스타트업 파크가 그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의 개념을, 이거는 관이 주도하거나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실리콘밸리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곳에 첫 번째 개념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과 민간 주체들이 모여서 대전 실리콘밸리로 가는 그런 첫 번째 과정을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공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개방성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큰 건물에 뭐 입주사들을 스타트업 입주를 하고 뭐 엑셀러레이터도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복합 건물을 만드는 형태로 지었는데, 저희는 개방된 공간에서 뭐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수 있고, 이 공간에서 또 지속적으로 다들 성장을 해서 이 확산을 할 수 있고, 이 공간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집적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3개 이제 D1, D2, D3가 완성이 됐고, 현재는 엑셀러레이터가 한 건물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건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들 도와주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 이제 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거고 앵커 건물도 들어서고 나면 그때는 좀 개념을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는 것도 앞에 말씀드린 공간 개념하고 유사하게 개방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개방형 창업 인프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곳에는 민하고 관의 역량이 연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시너지를 그렇게 하게
하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전 스타트업 파크잖아요. 대전 지역의 역량이 이곳으로 다 모여지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민간 주도가 돼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데, 그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그 외에 이제 민간에서 스타트업 지원하는 기관들이 중심이 되고, 우리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연결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저희가 가진 역량을 스타트업 파크에 이제 집중을 해서 여기서 민간 주도의 창업 파크, 창업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은 시장 진출하고 마케팅을 도와주는 거, 비즈니스 연계해 주는 거, 글로벌 진출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시로부터 정책 예산이라든지 정책 프로그램을 여기서 투입하도록 저희가 이제 같이 협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지금 신한은행 지주에서 이 지역에 또 별도의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D1, D2, D3와 같은 공간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10개의 공간을 더 만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오면 자생적으로 다른 데서도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털 들어오고, 컨설팅하는 회사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법률 자문하는 그런 기업도 들어오고, 이 스타트업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세무 회계사들도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 지역이 창업에 특화된 창업으로 다 이루어진 그런 공간이 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서 있는 방에서 좌측으로는 충남대학교고 우측으로는 카이스트고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에 몰릴 그런 이 가능성이 많은 공간이고요. 충남대 팁스도 있고 또 카이스트 안에 이제 저희 청정경제혁신센터도 있고 해서 이 공간에서 모든 시너지가 나서 창업의 메카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위치가 이제 궁동 지역인데, 이 위치 뒤편으로 지금 유성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앵커 건물을 만들 거고요. 그 앵커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궁동 일대에는 스타트업 스트릿 이런 것들 이제 구성을 해 나갈 것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카이스트 가는 방향으로는 유성구 뉴딜 사업 지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면 그 창업이 또 여기서 바로 사업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 구성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이제 D1이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건물이 여기 D1, D2 그리고 D3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 초록색으로 점 찍힌 게 이게 지금 유성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만든 이제 앵커 건물입니다. 앵커 건물이 지금 면적은 이제 14,000제곱미터. 그래서 대지가 1,100평이고,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서 이제 대지 면적이 470평, 그리고 연 면적 4,240평으로 이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완공은 2023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들은 노란색 그리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앵커 건물 제한 그 건물들은 이제 신한은행 지주가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해서 건물 매입을 하고 스타트업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입주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갈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이제 D1, D2, D3 건물이고요. 여기 지금 D1에 4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D2에도 4개 기업, D3에는 지금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갈 생각입니다. 8개 회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앵커 건물은 안 만들어졌고, D1, D2, D3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에 이제 처음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점을 두는 게 그 안정적인 사업화를 이루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건물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 있고 거기에 엑셀러레이터가 한 개 그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와주고 협업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고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처음 기획했던 건 아닌데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조를 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스타트업 직원들이 여기서 생활하는데 안정이 되도록 그 주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시범적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 스타트업 전체에 나가서는 뭐 대전시에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직원들에 대해서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만드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대전에 아주 유능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이 인재들이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뭐 스타트업이 혼자 뭐 대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구성원들 파트너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전에서 일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 D1, D2, D3에 이제 입주해 있는 기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전에 물론 주소를 두고 대전에 실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일부 지원하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외에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름을 저희가 디브리지 지원 사업이라고 지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보다 좀 뭐 예산을 좀 더 받아가서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유명 스타트업이 발굴되고 육성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예비 창업자 이 초기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 주로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뭐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입니다. 이게 대전형 실리콘밸리로 가기 직전에 우리 파크가 만들어져야 될 모습. 그래서 여기에 잘 됐다, 잘 성장했다, 유니콘 기업이 됐다 하는 기업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이런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육성되고 여기서 성장하는 팀들이 유니콘이 되도록 저렇게 만들겠다. 한 건물당 하나 이상은 나오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그림을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고생해서 파크 사업을 유치를 했고 또 고생한 만큼 이 파크가 정말로 대전형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대전시에서도 노력을 해주실 거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이 엑셀러레이터 대표님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이런 분들이 같이 노력하고 그리고 또 잘 만들어내서 이 시작점이 너무너무 이게 훌륭한 시작점이었고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대전 스타트업 파크가 대전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큰 계기가 됐고 여기서부터 첫 발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파크 D 브릿지 D1의 운영을 맡고 있는 로우 파트너스입니다. 저희는 대전 첫 번째 1호점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D1의 운영을 맡고 있는 기술창업연구소 소장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대전에서 이 스타트업 파크, 이 디브리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 사실 바로 옆에서 계속 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D1의 운영사가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D1, D2, D3가 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스타트업 파크 이 스타트업 파크도 1호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첫 번째로 이제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첫 번째 1호점인 만큼 저희 이제 3개 운영사가 사실 VC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좀 더 VC 앞단에서 투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앞단에서 저희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초기 기업까지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5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 기술거래기관 그리고 저희 사업화 전문기관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업, 엑셀러레이터 등 이제 각 그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기업들을 지원하라고 하는 어떤 전문 기관으로서 저희가 등록이 다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런 소개를 해드릴 때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전문 엑셀러레이터라고 저희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화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투자 기업 수는 31개 기업을 투자했고요. 저희 그 펀드 목적에 맞게끔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85%입니다. 85%가 대전 기업이고요.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1개 기업 중에 투자 유치가 27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기술 창업건도 56건이나 됩니다. 실제 이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연구소 설립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희가 연구소 설립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펀드를 2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 펀드고요. 하나는 모태 펀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D2 운영사인 DVP와 같이 팁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한 기업들은 시리즈 B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시드 투자를 하고 나서 저희가 앵커 역할을 해서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운영사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스타트업 파크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비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초기 창업 그 기업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거의 없으십니다.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담 형태의 멘토링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최대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설계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대표님들이 대부분 인건비로 쓰시고 그 인건비는 연구 개발비로 사용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정부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BM 전략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보나 신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보증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보증 연계형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증의 어떤 약속된 그 마일리지를 넘어가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이 대덕특구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입주되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 지원될 수 있는 기업한테들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 투자가 안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그 투자 기관들께 추천을 드려서 투자 유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요. DVP 이제 D2에 계신 DVP에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덕특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중에
사업들을 연계시키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초기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추천드리고 받으실 수 있게끔 수주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저희는 사실 투자도 하지만 1년에 기업 3,000개 정도 기업을 직접 현장에 가서 만나는 TCB 실사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직접 만나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창업 기업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초도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판로 개척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총 4개의 스타트업이 입주를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CN솔루션을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CN솔루션은 충남섬유라고 한 매출 300억 정도 일으키는 이제 전통 제조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신기술, 신수종을 발굴하고 싶은 하나의 팀이었는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루트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팀을 사내벤처형 기획 창업으로 저희가 모델을 그 발굴해서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내 벤처 창업으로 그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삼성의 인공지능 부서장이신 이원섭 대표님을 영입해서 공동대표로 모셨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그 D1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저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의 어떤 그 고도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투자하고 정부 지원 사업도 수주를 하면서 현재 시리즈 A 규모의 후속 투자를 설계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스템화해서 3가지 트랙의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구소 기업 그 기술 창업 기반의 창업 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받는 기술 접목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은 대전 지역에 있는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사내 벤처나 조인트 벤처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렇게 저희가 3개 정도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D1 와주셔서 저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덕벤처 파트너스 정재갑입니다. 네, 저희 회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D2에 살고 있고요. 저희 회사 CI를 보시면 DVP 옆에 지금 작은 새싹과 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 스타트업이 새싹이라면 이 새싹이 커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서부터 스타가 될 때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대덕 벤처 파트너스이고요. 저희는 2014년 4월 달에 창립이 되었고요. 현재는 7명이 임직원이 7명이고요. 5명이 이제 운영 인력이고 지원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투자 분야는 ICT 융보갑,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시면 딥테크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전이 기술출 과학 기술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주로 좋은 기술에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작년까지 한 700억 정도 총 운영 자산이 있었는데 올해 보시면 대전 스타트업 파크 투자조합이 만들어질 겁니다. 6월 달에 만들어져서 우리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해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펀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 파트너스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팁스 운용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초기에 좋은 기술로 사업화 자금을 국가의 사업화 자금을 좀 이용하실 분들은 저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마이크로 VC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VC가 뭐냐면 보시면 로우 파트너스 같은 분들이 이제 전문 엔젤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시리즈 A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데스밸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좋은 회사들이 데스밸리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회사들이 데스밸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보통 전문 엔젤이 총 한 2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 시드를 받을 때 초기에 뭐 지인들이 받는 거 플러스 전문 엔젤에서 받으면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2억 정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2억 가지고 운용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어떤 이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자금이 마르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만 끝나면 다른 데 납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때 저희가 그런 좋은 회사들은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로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이제 시리즈 A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로 VC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 자금으로 그 한 고비를 넘기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내면서 다음 이제 VC들에게 시리즈 A나 시리즈 B 이렇게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사들이 VC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건 누구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뒤에서 어떻게 저희 대덕벤처 파트너스는 어떻게 회사를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초기에 기술의 우위성이 있는 회사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시면 이 처음에 프리시드나 시드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타트업 처음을 하시면 자금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금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기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이 회사가 언제 투자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이 자금을 다른 데서 구해와야 될지 뭐 우리 R&D를 해야 될지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시제품 개발이나 제작 지원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업팀 구성 보강에 관련된 겁니다. 이 창업하시는 처음에 기술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술이 최고인 것과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봐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전략을 짜야 될지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 투자나 시리즈 A 투자가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후속 투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크로 VC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리즈 A나 이렇게 가면 뭐 바이오 기업들은 요즘 시리즈 A에서도 100억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100억을 투자를 못하는 거고요. 다양한 좀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저희 뭐 대표님이나 파트너님들이 30년 이상 도합 30년 이상의 VC 경력이 있어서 국내의 굴지의 VC들과 이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 VC들끼리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여기 좋은 회사가 있는데 다음 시리즈 오픈하는데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소개를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요. 해외 진출은 지금 실리콘밸리에 원래 처음에 계셨던 파트너께서 실리콘밸리 VC 출신이셨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미국에 가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많이 도와드리고요. 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국내의 제약회사가 라이센스 아웃 경험하신 분이 미국에서 컨설팅 회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바이오 좋은 제품은 그분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마케팅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분야에서 본다면 가장 VC들이 그 VC가 아니고 처음에 스타트업들이 잘해야 될 게 우리가 투자 받기 전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투자 받고 여기까지 일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마일스톤이 잘 달성되면 투자한 입장에서는 이 회사 빨리 클 것 같아. 큰 회사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잘 달성이 되니까요. 그럼 후속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이오 기업 중에 두 가지 바이오 기업체인데요. 이 두 회사는 저희가 시드에 들어갔다가 시리즈 A에 10억을 투자한 회사가 있고요. 또 다른 회사는 20억이 투자가 된 회사가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V픽스 메디칼도 저희가 시리즈 A에 투자했다가 이번에 다시 시리즈 B까지 마일스톤을 잘 지키고 그 마일스톤이 사업화에 점점 가까이 간다 싶으면 투자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60개가 있고 60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투자한 금액으로는 45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반 투자가 되었고 아니면 후속 투자를 이끌어줬던 이 기업 투자하는 60개 기업이 폴로잉 투자가 된 것이 3,608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에서 로우 파트너스처럼 엑셀러레이터가 좋은 회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좋은 팀으로 구성됐던 회사를 저희가 소개시켜주면 저희도 또 보고 저희 관점에서 기술성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좋은 회사면 저희가 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스타트 파크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 발굴은 다음과 같이 이 로우 파트너스 전문 엑셀레이터가 로우 파트너스의 같은 전문 엑셀레이터나 뭐 KST나 미래 기술 주주처럼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들과 공동으로 IR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좀 서로 긴밀하게 좋은 회사를 고르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스타트업들이 잘 모르는 것이 경쟁사가 누구고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들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우리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트렌드가 저렇게 가는구나. 우리 경쟁사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경쟁사들이 저런 걸 개발하는구나. 그런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치정대를 위해서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으면서 보고서에서 좀 잘못되는 부분, 자금 수지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스타트업이 우리가 투자를 받았을 때 또 좋은 이제 필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술이나 처음에 우리가 창업했던 목적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려고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약간만 방향을 트면 더 사업화가 잘 되고 더 큰 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워크숍을 하면서 피보팅이 가능한 이 회사는 이 제품 말고 이 기술을 이용한 이 제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애틀이나 아니면 카이스트에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과 파트너님은 애트리와 대우전자에서 반도체 쪽을 일을 하셨고요. 저는 제약회사에서 그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했습니다. 제 자랑이지만 한 6천, 7천억의 라이센스 아웃까지 시켰고요. 그 제품은요. 그리고 우리 근혜사 이사님은 ICT, LG에서 계셨고 ICT 쪽을 하고 계시고요. 정재 팀장님이 엑셀레이팅 하시고 두 분 지원 팀장님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대충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궁금하신 점은 토론회 할 때 조금 더 깊이 어떤 관점에서 투자할 회사를 찾는지 이런 것들은 질문 주시면 조금 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재단모임 벤처캐피탈의 강택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순서를 저희 벤처캐피탈 타운이 어떤 기관인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 운영하는 MVC 파트너스 벤처캐피탈입니다. 본사를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세 번째로 운영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벤처캐피탈 타운은 대전에서 저는 1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좀 압니다. 저희 벤처캐피탈 타운은 대전 기반으로 벤처 투자 중심 성장 자금 연계입니다. 저희 벤처캐피탈 타운이 딱 특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니 대표, 펀드 매니저 중심으로 약 40명 정도의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저희 포럼에 참가해서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까지도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대덕 테크 비즈센터 2층에 있는 스페이스 V에서 매 분기마다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10년 동안에 저희가 150개를 직접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0개 정도를 투자 유출시켜 왔고,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만 2천억 정도, 평균 한 3, 40억 이렇게 투자 유출시켜 왔습니다. 자, 최근에 3월 달에 지난달입니다. 저희 대덕 테크 비즈센터 2층 스페이스 V에서 K그로스 벤처 포럼 53차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6개 기업이 대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 벤처 캐피탈 전무급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날 투자 평가별 받아서 그 기업들한테 해당하는 기업은 이번은 잘 됐습니다. 6개의 기업이 다 투자 심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KGVF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3, 4개월 전부터, 최장 6개월 전부터 기업을 직접 발굴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D1이 있고 D2가 있고 저희가 D3인데요. 엑셀레이터, 벤처 캐피탈, 또 공동으로 하고 있는 MVC와 함께 좀 더 투자 유치 연계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직접 발굴해서 사업 계획서를 다듬습니다. 여기 VPS 메디컬도 있다고 아까 들어오셨습니다만, 초기의 기업들한테 기업가 정신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사업 계획서 중에서 매출입니다. 그다음에 성장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저희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포럼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포럼에서 투자 의견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투자 유치 의견 중에서 반,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필더 세임, 올리브 바이오세라피틱스, 셀렉트 스타, 일솔레드, 스마틴 바이오 직접 다 찾아다녔습니다. 저희가 벤처 캐피탈처럼 만나서 얘기하고,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상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벤처 캐피탈에서 약 20년 이상 85년부터 2002년까지 KTB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네트워크 장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업들과 연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서 셀렉트 스타가 30억 투자 유치를 바로 받았습니다. 벤처 캐피탈로부터. 창업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2년 채 안 됐습니다. 벤처 캐피탈과 그때 사진들입니다. 49초와 50초만 놓고 본다면 약 한 87억 정도 투자 유치가 됐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프로앱테, 에스크 그리고 네트워크의 셀렉트 스타입니다. 기억에 남는 걸 몇 가지가 됩니다만, 3, 4년 전에 저희가 대전 창조인센터 드림 벤처 스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기업 스페클립스가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창업한 지 1년 된 기업입니다. 대전의 엑셀레이터부터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어찌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엑셀레이터 투자와 벤처 캐피탈 투자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초기에서부터 좋은 전략과 전망이 있으면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6개월간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품을 만든다면 피부암 진단기입니다. 이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논리가 생기더라고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 유출시켰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동으로 카이스트 출신 세 분이 뭉쳐서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습니다. 공동 참여 투자 기관인 MVC 파트너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MVC 파트너스의 이상동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금방 이제 발표하셨던 벤처 캐피탈 타운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된 이유가, 이 지역 벤처 투자를 규모화하고 전국화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기 기업들도 뭐 초기 기업이면 작은 투자를 해가지고 작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성장하면 또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것도 필요한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지역 벤처 투자가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벤처 투자를 규모화하고 전국화할 것이냐, 그게 대해서 이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번에 민간 운영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서울에서 창업을 했다가 작년에 지역의 본사를 이제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리 들어올 줄 알았으면 본사를 이쪽에다가 D3에다가 하는 건데 일단 본사는 지금 애트리 쪽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 회사의 특징은 저도 그렇고 뭐 대기업에 벤처 투자를 했던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 스스로 창업을 해가지고 엑시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뭐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초기 기업들 중에 시리즈 B 이상의 단계에서도 중간 단계에서의 패스트 밸류업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스스로 이게 창업을 해보고 IPO를 시켜본 경험을 가지고 그런 밀착된 패스트 밸류업 인큐베이션을 좀 해보겠다. 이게 다른 벤처 캐피탈과 좀 차이 나는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스펙 발견을 해서 IPO를 시킨 기업이라든지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크래프톤처럼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뭐 샌드박스 같은 벌써 이제 비상장인데 3천억 밸류 이상까지 큰 기업, 그다음 지금 올해 IPO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한 지 3년, 본격 투자를 한 지는 사실은 1년 반밖에는 안 됐지만 그런 자본시장과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사이에 갭을 좀 없애겠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사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에서 벤처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 김경찬 대표, 그 다음에 실제 창업을 하고 IPO 작업을 한 3건을 실제 해본 기업 사이드에서 IPO를 해본 성춘호 대표, 그 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PE 활동도 하고 그다음 PE 플레이도 했던 경험이 있는 김선 대표, 그 다음에 저도 창업을 하고 이제 실제로 엑시트한 경험이 있는 저하고 해서 스타트업의 풀 스펙트럼을 갖추기 위해서 인력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하고 그런 측면에서 빨리 성장하고 싶으신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희들의 밸류업 사례고요. 저희는 시리즈 B 이상의 밸류업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개인별 운영 인력들의 투자 실적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밸류업 앤 팔로우 그리고 풀 스펙트럼의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예 오픈 오피스를 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 드릴 것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회사마다 이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 오피스를 열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D1과 D2와 D3가 협력을 잘 할 겁니다. 이 스타트업 파크를 장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악을 해버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D1과 D2와 협력을 통해서 저 D3는 매년 10개 기업 이상 포럼에 참가해서 투자 유치를 2개 이상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 발굴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협력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창조인 센터와 그다음에 D1 로우, D2 데이터 벤처 파트너스 또 저희 수도권 벤처캐피탈의 40개 정도 되는 벤처캐피탈의 펀드 매니저 대표님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린 MVC 파트너스의 강력한 빌딩업을 무기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벤처캐피탈 펀드인데 이거 MVC 펀드입니다. 3개 정도가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벤처 캐피탈 타운에서는 컨설팅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애로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술 먹을 일이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융자 보증 관계도 말씀을 드릴 거고 매출에 관한 거, 그다음에 사람에 관한 이것이 사업성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KG VF의 참여를 통해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는 MVC 파트너스가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1, D2, D3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 창조경제센터가 잘 리드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가 어찌 보면 좋은 장소로서의 탈바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소개를 다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앞자리에 다섯 분이 다 모여 계시니까 또 누가 누구신지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제 왼쪽에 계시는 본부장님부터 가볍게 소개 말씀만 조금 돌아가면서 부탁드립니다. 창업생태계 본부장 전용주입니다. 여기 이제 스타트업 파크를 담당하는 본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이주 대표분, 민간 운영사분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장 결과를 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발표드렸던 스타트업 파크 D 브릿지 D1 운영사고요. 로우 파트너스 최재현입니다. 네, 저는 D2 운영사 대덕벤처 파트너스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심사역으로 있는 정재갑입니다. 저는 비영리 법인이고 재단법인 벤처캐피탈 타운에 창업을 하고 대표를 맡고 있는 강택수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MVC 파트너스 이상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현장에 마이크가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 질문이 이제 그때그때 발생을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느 소속의 누구인지만 가볍게 먼저 앞서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질문을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시 쉬어가는 시간에 제가 현장 질문이 있는지 약간 분위기도 조금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아마 머릿속으로 지금 구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 듯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센터에서 사전 질문안을 이제 좀 미리 뽑아주셨어요. 먼저 로우 파트너스 최재현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D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여기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이제 운영을 여러 가지 도와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전에 듣기로는 입주 기업 3개 정도를 연계하셨다고도 들었는데 그 외에 이제 D2, D3의 이제 기업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D2, D3가 소외받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로우 파트너스 그러니까 D1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번에 새로 저희가 추천해서 들어오신 기업은 아닌데요. 포엔이라고 카이스 뇌공학 이제 박사님들께서 창업을 하신 팀들이 들어오셨는데 실은 이제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대표님들하고 같이 오랜 시간 같이 나누면서 실제 어떤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대표님이 꿈꾸고 계신 어떤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참 동안은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회사의 속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속성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투자 유치라든지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장 급한 어떤 경영상 애로 요인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D2나 D3에 계신 회사 스타트업들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 운영사들이 이제
각자의 개성과 그리고 강점이 이제 다양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하게 참여를 해보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나눠 갖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덕 벤처 파트너스 정재갑 상무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DVP 아까 소개로 좀 들어보셨겠지만 기술기업 투자 전문 VC라고도 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 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 강점인 투자 이외에 뭐 기술이나 판로 또는 뭐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과 같은 이제 다양한 이제 창업 기업 지원 방안이 있을 텐데 조금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밀고 나가고 싶다 하는 특화 분야가 조금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기술을 보고 그 기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부족한 점들을 다른 기술을 가지고 우리 그 출연연이나 아니면 학교 기술을 많이 매칭시켜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밸류업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좀 받았어요. 숨통이 튀었어요. 그러면 생기는 게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젊은 분이 하신다면 문제가 어떤 유능한 인력을 우리가 리크루팅할 수 있는지 헤드헌터 쓰면 되지 하는데 헤드헌터 써가지고 또 그 사람을 어떤 줄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아니면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CEO나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쪽에 CFO를 구하는데 좀 괜찮으신 분이 없으신가? 이 회사 곧 시리즈 B도 받고 다음에 IPO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을 좀 찾고 싶다 하면 저희 투자했던 회사 중에서 IPO 하시고 다른 데 옮기셨던 분 아니면 옮기시려고 하신 분들을 또 저희가 리크루팅해서 또 그 회사에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쪽의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강점을 두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술 베이스의 회사들은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나의 기술이 아니고 다른 기술을 하나둘 융합하면 융복합의 시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융합을 하면 더 우리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때 우리 D1, D2, D3에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할까 싶으면 다 공지를 해서 같이 듣고 같이 토론하고 좀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서 지원을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제 또 확산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운영사들은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직접 기업 대표를 만나는 일보다 이렇게 민간 운영사를 통해서 타 기업을 접하는 기회가 더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의 융합 기술을 또 발굴하고 또 새로운 또 확장된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면 네, 더 사업 수단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강택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지만 네트워크 연계 이제 더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창업 기업이 흔히 쉽게 뭐 자문을 받거나 할 때도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네트워크를 연계받을 만한 기관을 또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발로 뛰어다녀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실 텐데 벤처 캐피탈 타운에서는 기업 연계나 아니면 전문가 연계 네, 어떤 형태로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들이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금, 다음에 사람, 영업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근데 그 연계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자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쉽게 벤처 캐피탈 엑셀레이터 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뭔가 좀 공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서가 그 핵심인데 그 핵심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한번 검토해보고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기업 입장이 아니라 투자가 입장에서. 네, 이런 것들은 벤처캐피탈 타운이라든가 여기 D1, D2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사전에 이렇게 여쭤보는 네트워크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 거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과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들은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대전 중심에서 대전에 투자 받고 나서 바로 또 서울 올라간 기업들이 많듯이 왜냐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대전이 그나마 낫죠. 저는 어제도 부산에 있었습니다만 기업 발굴 차원에서 그 지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간 대전은 좀 남편이죠. 근데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결 방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다만 자금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 같은 벤처캐피탈 타운을 통해서 한번 좀 걸르시고 전문기관에 투자를 유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없습니다.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깊게 봐야 됩니다. 겁탈기는 아니고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기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상무님 뭐 이렇게 기관 관계자분들께 적극적으로 노크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창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심도 있는 얘기로 빠지기가 쉬운데요. 그만큼 창업이 이제 현실과 부딪히다 보면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분은 MVC 파트너스에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이제 기조 발표를 해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제가 메모를 살짝 해두긴 했지만 그 시장에 대한 현실과 그리고 창업 기업의 이제 맞닿은 그러한 현실들에 있어서 투자받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갭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갭을 줄여야만이 조금 더 접근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한 시장의 현실적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운영사나 창업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각자 어떤 노력을 조금 해야 좀 가능할까요? 아, 예. 너무 어려운 질문하셔서 일단 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스타트업 파크인데 저는 하루빨리 스타트업 파크에서 졸업하시라. 그러면 저희랑 같이 빨리 스타트업 파크에서 여기 있더라도 뭐 창업자의 수준에서 빨리 올라오는 거를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창업이라는 걸 떼고 이제 그 자본 시장의 실제 경쟁 상태로 어떻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좀 뭐 거칠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투자가 먼저 일어나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이제 다 올라오면 투자가 나중에 하기는 그런 산업은 아닌 것 같고 워낙 기술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자본시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지원한다는 감각보다는 사실은 셀렉션한다는 감각이 더 큽니다. 특히 이제 공개시장 쪽에 가까이 갈수록 엑셀러레이터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 이야기는 모든 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더 잘 클 수 있는 회사를 셀렉션하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리에 대해서 좀 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작게는 초기에 투자를 받으실 때 투자 계획서를 어떻게 쓰시는지부터 공부를 하시겠지만 더 깊이 가면 이제 투자를 받으면 그 다음 라운드를 가기 위해서 이 투자자들이나 자본시장은 뭘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공부를 하시고 훈련을 하시면서 동시에 회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다 하시라고 하는 거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대전에서 한 16년 살고 그래서 대전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 조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창업하다 하더라도 다른 창업한 회사하고 좀 협력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창업을 꼭 한 번만 할 필요가 없을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스스로가 가지는 이제 역량과 한계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경우는 다른 회사하고 사실 합쳐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특히 시장에서 상품화되어 있는 기술은 좁은 의미의 테크놀로지 가지고는 안 되고 좀 큰 의미에서의 시스템에 가까운 기술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기 있는 스타트업 파크에 있는 스타트업끼리라도 서로 열려 있고 이제 같은 동료의식으로 좀 하는
그런 작은 이제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중요하죠. 시드머니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때그때 자금도 또 네트워크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그 투자기관 대표님으로부터 듣기는 했는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주로 어떤 부분을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차별화된 아이템이나 뭐 시장성, 뭐 기술성 여러 가지 이런 사업성들을 다 고루 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의 이것만은 꼭 본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로우 파트너스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굉장히 많이 무수히 나오는 질문이고요. 정답은 없는 게 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계속 저희가 투자 심의하면서 보면 대표님들의 어떤 이제 물론 사람을 보긴 하겠지만 그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제 목표 그리고 또 어떤 열정 이 부분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창업을 하시다 보면 대표님들도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시지만 사실 대표님들께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직원들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필요하시고 사업에 대한 역량 고도화도 필요하신데 굉장히 외로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표와 어떤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증해서 대표님께서 그런 허들을 넘으신다면 저희는 기꺼이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감도 느낄 수 있는 이제 기업의 역할 이제 부분을 또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저희 본부장님이 대전시에서 파견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스타트업 파크에 대한 관심도 대전시가 좀 남달리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이제 대전시에서 바라보는 계획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나 아니면은 뭐 이제 진화했으면 하는 방향 이러한 큰 그림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인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 스타트업 파크를 짓게 된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어야 될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목표하고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 계시는 입주기업 대표님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이실 건데요.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 자본에 대한 문제, 아니면 기업에 대한 홍보, 어떤 판로에 대한 문제들을 걱정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또 그러한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스타트업 파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파크에서 초기에 이제 대표님들이 걱정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각각의 저희가 현재는 3개의 건물이 있는데 3개의 건물에 저희가 민간 운영사하고 입주 기업을 함께 이렇게 입주시킨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어려워하는 분들,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 옆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자가 좀 필요하다, 협력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를 시켰는데요. 여기 대표님들이 어려운 사항들은 항시 여기 계시는 우리 민간 운용사 다 나와 계시지만 굉장히 아까 설명회를 할 때도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굉장히 훌륭하시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하시는 대표님들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타트업 파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대전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아마 운영을 하고 계실 건데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기업이 나와야 되겠다.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기업을 통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대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대전 스타트업 파크가 대전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네, 기업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또 민간 운영사 대표님들과 또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으로 궁금한 질문들이 현장에서 많이 쏟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상당수 젊은 이제 창업가님들께서 조금 자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단계마다 이제 힘든 고비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넘겨야 할지 또 민간 운영사 이제 분들께 조금 바라는 부분이나 그런 이제 질문을 조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 살짝 손을 귀엽게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소개와 함께 어떤 질문을 하실지 누구에게 하실지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네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D1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그라인더 대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방금 뭔가 사업화 자금과 공간 지원에 관련한 이슈는 되게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스타트업 파크 공간도 있고 그리고 대창경과 연계한 그런 다양한 정부 자금 지원이나 아니면 직접 투자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전 학생 창업을 하는 입장이고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창업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자금이나 공간 문제보다도 법률적 이나 세무 이런 경영 지원적인 면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다라는 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위에서 그 소위 눈탱이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뭔가 세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를 받을 때 조건 이슈에 대해서 잘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부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 풀이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법무, 세무, 회계 또는 뭐 투자계약과 관련해서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네, 준비가 되신 분이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파크 운영사 오기 전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센터에 원스톱 서비스 창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크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법률, 그리고 하나는 노무, 세무, 그리고 이제 하나는 특허, 마지막에 이제 기술 금융 프로그램으로 실제 나노종기원 9층에 가시면 그 기능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프라는 창조센터에서 무료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그런 이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창조센터에 저희가 멘토링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각각의 말씀하셨던 대표님 말씀하셨던 분야도 멘토링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협력 대표님들하고 좀 충분히 교감을 하고 또 필요하시면 저희 창조센터도 들리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 예. 저기 사무실 오시면 제가 직접. 예. 그리고 투자 계약서를 만약에 저희를 투자 유치를 하시게 되면 회사 쪽이고 저희는 카운터파트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뢰를 못 하실 줄 모르겠으나 저희는 저희는 회사 기업 입장에서 투자 계약서를 이런 걸 보고 저런 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라든가 회계는 제가 보면 이런 기관들 이용하기 제일 좋습니다. 무료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재무 쪽으로 해서 투자계약서는 저희 벤처캐피탈타운은 저는 투자도 해봤고 또 투자 유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간의 입장입니다. 기업과 벤처캐피탈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조금 중간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죠. 스페클리스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 벤처캐피탈한테 투자 유치 받을 때 계약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아마 여기 스탁 옵션 조항도 있고 얼마로 해야 되느냐 스탁 옵션 전체 자본금에, 그다음에 또 바이백이 관한 여러 조항들, 그다음에 가격 조정에 관한 조항들,
또 나중에 손해배상하는 조항들 사실 이런 것들이 약간 투자가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솔직히요. 예. 그거는 뜯어고치기 좀 어려운 관례인 것 같습니다만 세 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벤처캐피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설명해 줄 만한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객관 중간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좀 유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하나 더 붙이면요. 그 한국벤처투자에서 그 공통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 계약서의 조항이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 그 계약자 이제 그 우리 투자를 받는 대표님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조절되어야 될지 하는 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명함으로 그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대표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는 한 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계약서가 투자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표님들께서 나쁘게만 안 하면 그게 걸릴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걸렸을 때 조항이 이게 15%나 되는 그 징벌적인 배상을 청구 연이율 연봉리로 15%나 되는 것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그 징벌적인 조항이 나중에 보시면 사실 전혀 이 뭐라고 하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크게 걸릴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못하게끔 하는 거니까. 투자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잘 협조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잘 한 번은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투자 받으시게 되면 제가 끌적지근한 거 있으면 다 빼드릴게요. 다만 제가 투자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는 설득을 저한테 하셔야 되는. 예. 끌적지근한 건 다 빼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대표님들이 계약서 보고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전문가의 도움을 줘야 됩니다. 네, 예,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다수의 네, 관계자분들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만큼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창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컨설팅을 받고자 해도 이거 우리 아이템이나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함도 있고 또 투자를 받자니 당장에 돈은 필요한데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약간 못 믿을 만한 내가 이게 믿고 맡겨도 되나 이런 불안함도 이제 같이 엄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서 대전시가 또 적극 지원을 또 하고 있고 또 이곳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제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원군을 얻었다 생각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현장 질문 또 추가로 받아볼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D3에 그 입주를 하게 되는 후딱의 팀원 김윤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특정 분보다는 이제 여러분께 다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엑셀러레이팅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대면으로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엑셀러레이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방식도 E3 운영사니까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기업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주를 19일 날 입주합니다. 그래서 기록해 주십시오. 19일 날 저 이사합니다. 예. 그런데 하고 나서 이제 5월 달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를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각 기업별로 네트워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계속 미팅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자금은 자금 쪽이고 다른 쪽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킹이 깊게 할 겁니다. 그건 오프라인 코로나 관계 없습니다. 예, 그냥 진행할 겁니다. 예.
네, 오프라인이나 또 온라인이나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죠. 약간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은 있겠지만 예,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3 입주한 TE웨어 광노현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투자사 분들도 이렇게 잘 조정이 돼서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 기업들도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저희가 그냥 모여 있다고 해서 뭐 시너지가 나서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협력 사업 같은 걸 해보니까 대기업에서는 돈을 받아서 이제 쉽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스타트업끼리는 사실 협업도 좋고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보고 배우고 뭐 공감도 하고 좋은데 사실은 비즈니스가 돈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협업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마음은 맞고 시너지를 이룰 것 같지만 막상 실행하기 위해서 뭐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가 볼 때는 뭐 다들 이렇게 역량이 뛰어난 팀들이 선발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투자사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끼리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업도 잘 되고 서로 돕고 서로 또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기술도 융합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활발하지 않을 뿐인데요. D1, D2, D3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 대표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패밀리데이 같은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VC나 AC들을 모시고 뭐 IR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앞으로 금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초점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장님의 초점이 뭘까요? 말씀 의견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게 대기업이나 정부 지원사업 이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이제 스타트업 보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상당수 또 성장하는 거를 저는 보면서 이게 대기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스타트업끼리도 서로 돕고 사고 팔고 시너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게 경험입니다. 저희 벤처캐피탈 타운에서 KGVF에 5개 기업이 참가를 하죠. 그러고 나서 벤처캐피탈을 많이 참가합니다만 저희가 스페이스 V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습을 모임을 해보고 있어요. 2개 포럼에 참가 10개 대표님들, 여기 VPX 메디컬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대표 3분, 그다음에 은행 1분, 신부 1분, 기수별 모임을 3차까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 간의 교류가 일어나더라고요. 투자 유치도 되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네트워킹은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서로 간에 솔메딕스라는 회사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VPX 메디컬과도 이런 사업의 관계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사장님끼리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그러한 놀이터라고 해야 하나 장터? 예, 그런 거를 마련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죠. 어찌 보면은요. 누구 예를 들면 어떻게 깊게 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융합으로 인한 이제 또 다른 시너지를 약간 기대하는 그런 질문이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더 많은 질문을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이제 각 민간 운영사 대표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노크도 하시면 이제 많은 거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너무 떠든 것 죄송합니다. 예, 저희 VPX 메디컬 최 이사님 그 창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투자 유치하셨잖아요. 해가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계획서 조정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때 경험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VPX 메디컬의 이사 최종수입니다.
사실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시리즈 투자 단계별로 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VC 분들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요구하는 수준들은 점점 더 높아지고 달성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 마일스톤의 정도라든지 그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해결이 된다라기보다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최대한 많이 방문을 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 앞에 계신 엑셀러레이터나 그러신 분들을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그 창업자 입장, 저는 이제 창업자는 아니고 이사로 있지만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여쭤보지 않으면은 아무도 알아서 먼저 도와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면은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뭐 VC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의 멘토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원스톱 창구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이용을 여러 번 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회계 세무 같은 부분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젊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31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경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좋게 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네? 그러면은 어떤 이익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자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업적인 거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직이 커지면 내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지만 대체로 큰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 문을 두드려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개소한 3개의 건물이 이제 문을 또 열었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이제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토크쇼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표님 마음을 제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단순한 문자만 제가 인식한 상태에서 이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민간운용사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들어보고 대표님들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 뭔가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대전의 스타트업 파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좀 해주셔서 스타트업 파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5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브랜드 큐레이션 커머스 시즈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팀 그라인더의 대표 김수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비건이나 크루얼티 프리, 친환경처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소개하는 그런 비디오 커머스인데요. 상품 소개, 브랜드 소개, 리뷰까지 비디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팀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비건 제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제품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 제품들을 막상 소비하려고 하면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적절한 창구가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품들 중에서 좀 온라인 마케팅에만 단순히 그런 지속 가능성 키워드를 사용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 제품들만 모아서 판매해 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플랫폼을 저를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또래인 Z세대 친구들의 삶을 바꾸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커머스를 기반으로 삶을 바꾸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지속 가능한 소비도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비디오를 기반으로 소비하는 데에도 점점 더 다들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성향들을 잘 팔로우업하고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런 소비들이 좀 더 쉬워지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뇌공학 기술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멘탈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포엔의 김성균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박사과정 동안 뇌공학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정신질환 환자들을 많이 상대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학을 기술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또 100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정신건강관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에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기회가 잘 맞들어져서 저희가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창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를 지나서 코로나 블랙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케어할 수 있는 스마트 멘탈 헬스 케어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